허무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아, 답이 어딨어. 약간, 왜 철학자들 중에서도 막 뭐 하나 막 답 찾다가 결국에는 야, 유흥이 최고다 하면서 막 술 먹고 놀고 막 그러는 게 최고라고 하는 철학자들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처럼, 야, 뭐가 중요하냐. 지금을 즐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얘가 그렇게 변하는, 지금 제가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는 22살 상봉동 토박이 공예은이고요. 어, 사실 저는 뭔가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막 괜히 교실에서 막 발표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엄청 떨려 하거나 그러진 않는데 뭔가 제 얘기를 하는 자리는 처음인 것 같아서 가장 떨리는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네, 열심히 재밌게 저만 재밌을 수도 있지만 즐겁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사실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뭐 선택지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를 할까, 뭐 저런 얘기를 할까, 그런 것도 딱히 생각이 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 좀 겉으로 보이는 거와는 다르게 뭔가 제 얘기를 꺼내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사람이라서, 그래서 이런 자리가 좀 저에게 굉장히 좀 특별하고 다 새로운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막 거하게 이렇게 큰 얘기는 아니고 그냥 소소하게 그냥 뭐랄까 다 사람마다 각자 인생의 얘기를 깊게 들으면은 다 뭔가 영화 같은 얘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얘기도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냥 소소하게 그냥 공예은이란 사람을 쭉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저는 사실 상봉동에서 태어났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봉동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좀 저한테서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여기 제 세대? 뭐라고 해야 되나? 제 세대라고 해야 되나? 저는 제 세대에서 제 친구들 중에 저처럼 이렇게 막 제가 첫째고 동생이 둘이거든요. 그래서 총 저희는 3명의 애들이 자라고 있는 거죠. 저희 엄마께서 항상 하시는 말이 막 저도 그렇고 항상 어린이날마다 강아지를 제발 키우게 해달라라고 조르는 시기가 꼭 있어요. 저도 그렇고 제 동생 둘 다. 그럴 때마다 저희 엄마가 저 혼자서 쪼를 때는 그래 볼까? 근데 털이 너무 많이 날리는데 이렇게 시작하다가 이제 셋째가 그렇게 조르기 시작하면 개를 키우기엔 내가 키울 게 너무 많아. 항상 이러면서 나는 너네 키우는 걸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을 하실 정도로, 그리고 저희 주변에서 이렇게 3명의 집에 이렇게 3명의 자식이 있는 가족이 좀 드물어요, 저희 주변에는. 그래서 저는 약간 그게 저희 특별한 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이 차이도 엄청 많이 나요. 특히나. 저는 제 첫째 동생, 여동생은 6살 차이가 나고 저랑,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이고, 막둥이에요. 완전 막둥이에요. 걔는 저랑 띠동갑이에요. 제가 용띠거든요. 용띠면 무슨 용띠더라? 흰색? 흰색 용? 백용? 백룡이 있으면 걔는 흑룡이랬나? 뭐 아무튼 정확하게 잘 모르는데 그 정도 띠동갑이라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거든요. 저는 2000년생이고 걔는 2012년생인 거죠, 애기는. 네, 그래서 그 아주 하루하루가 좀 저는 되게 특별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일상이 굉장히 좀 재밌거든요. 뭔가 각각 나이대마다 할 얘기들이 각각 있잖아요. 저는 20살이 되고 나서 엄마한테, 아빠한테 이렇게 쫑알쫑알 하는 얘기가 있고, 중학생이 된 제 첫째 동생이 엄마, 아빠한테 쫑알쫑알 하는 얘기가 있고, 또 막내가 이제 걔가 뭘 떠들지는 잘 모르겠어, 저는. 근데 어쨌든 계속 뭔가를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 참 얘기들이 넘쳐나는 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건 제가 좀 개인적으로 자랑하고 싶은 것, 좀 저에 대해서 좀 알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래서 저희 집은 한 번도 이사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리모델링이라고 하나? 리모델링을 했는데, 근데 뭐 옛날부터 있었던 집이어가지고, 막
넓지가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아파트에서 살아본 적도 없고 주택이거든요. 단독주택이어서 되게 좁아요. 막 다락방도 있고 막 베란다 같은 것도 넓게 있고 그래가지고 사실 지낼 수 있는 안쪽 공간이 좀 적거든요. 막 방 개수도 별로 없고.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제 방을 가진 게 고등학교 들어가면서였어요.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나이일 때. 그것도 엄청 조그만 방. 침대 하나랑 독서 책상 하나면 그냥 끝났어요. 진짜 너무 좁았어요. 근데 그것도 전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막 예전에 좀 창피하기도 했어요. 중학교 때 막 다 자기 방 있는데 저는 막 동생들이랑 자고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래도 고등학교 때는 제 방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제 대학을 가자마자 제가 2층에서 1층으로 다시 쫓겨났어요. 이제는 동생들이 크다 보니까 방이 각자 필요한 나이가 점점 되더라고요. 제 동생들도. 그래서 아 누가 나갈까 해서 1층엔 저희 할머니께서 혼자 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할머니와 살만한 심성을 가진 사람이 누굴까? 정말 견뎌야 할 게 너무 많거든요. 네, 그래서 난 안 된다 해가지고 각자 싫다 하다가 그럼 공예은 너다. 처음엔 아빠가 갈까 했는데 아빠도 1층은 못 가겠다 해가지고 저는 너무 좋았어요. 1층 방도 넓고 뭐 방도 남아돌거든요. 할머니 혼자니까 내가 가겠다 해가지고 막 기쁘게 막 요즘 유행하는 약간 인스타 감성의 인테리어 이런 거 막 찾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방을 딱 꾸몄어요. 그래서 지금 내려간 지 한 달 정도 됐거든요. 막 처음에는 막 요리도 하고 막 설거지 엄청 열심히 하고 막 청소도 하고 했는데 혼자라고는 하긴 좀 그렇지만 제 스스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머리카락도 너무 많이 빠지고 지금 좀 약간 좀 힘든 시기긴 한데 그래도 약간 반자치 수준으로 좀 독립성을 키워나가는 그렇게 키워지지도 않았나? 아무튼 그래서 최대한 네, 제 스스로의 삶을 사려고 노력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저는 오늘 좀 최종적으로 가장 드리고 싶었던 말은 약간 지금까지 제가 22살이니까 그렇게 막 요즘 100세 시대에 엄청 긴 인생을 살진 않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전 살 날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측 불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온 20 몇 년 동안 좀 가장 나한테 크게 이렇게 파도를 맞았던 시기가 언제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역시나 뭐 항상 그렇듯 고등학교에서 20살이 딱 됐을 때 딱 처음으로 성인이 되고 나서의 나의 내적인 면이 가장 저한테는 큰 인생에서 변곡점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얘기에 관해서 특히나 하고 싶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부터 사람이 최근 들어서 연구로 밝혀졌는데 태어나고 아기가 한 달 안에 자기의 기질이 결정이 된대요. 전 약간 궁금했었거든요. 약간 사람마다 각각 자라지는 환경도 다르고 그런데도 약간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사람은 저렇네? 약간 이런 정형화된 이런 특성이 기질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런 건 어떻게 갖고 태어나는 건가 싶은데 쟨 태어나고 날 때부터 심성이 고약하다 막 이런 애도 있고 애기들한테 그런 게 있어서 제 기질은 뭘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정의 내리기에 저는 좀 태어나면서부터 좀 뭐랄까 굉장히 좀 내면적으로 생각이 많은 애였던 것 같아요. 뭔가 막 복잡하게 생각하고 뭔가 굉장히 그래가지고 좀 여리다고 해야 되나?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막 뭐랄까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책 읽는 거였거든요. 막 앉아서 계속 책만 읽고 막 그런 애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너무 책만 읽은 거 아니고 좀 아무튼 저는 좀 특이했어요. 책만 읽다가도 장난감 같은 거는 또 여자애들 같은 거 너무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약간 핑크색 아니면 가정용품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라 하지? 막 요리하는 거라든지 그런 거 안 좋아하고 막 활 같은 거 좋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알 수 없는 애 요즘
지금까지도 제가 항상 엄마한테 듣는 말이 아 진짜 이상하다 약간 근데 저는 제가 이상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저는 사실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 하는 부분 중 하나이긴 한데 어렸을 때부터 아무튼 저는 좀 독특하고 그만큼 좀 독특하다라는 제 뭔가 저 생각에 좀 힘들다고 해야 되나? 그랬었어요. 생각도 많고 뭐 약간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근데 그거를 되게 내색하는 거 솔직하게 표현하는 거에서는 되게 어려움을 느끼는 아무튼 그런 좀 조용하면서도 조용하지 않은 그런 애였어요. 그래서 뭔가 책 읽는 걸 좋아하면서도 되게 활달한 것도 좋아하고 뭔가 가만히 조용하게 음악 듣는 걸 좋아하면서도 딱 나가서 노는 것도 좋아하고 약간 그런 약간 양면성을 다 가진 애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점점 이렇게 좀 생각이 커가는 나이가 되면서 도대체 나는 뭘까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어요. 그거를 기억이 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하고 있는 약간 철학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막 평생을 고민하면서 막 딱 답을 내리잖아요. 막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 같이. 그것 마냥 저는 뭔가 이렇게 계속 질문을 던지고 도대체 답이 뭘까? 난 뭘까? 약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뭔가 저는 뭔가 좀 밖에서 보여지는 나랑은 다르게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나는 좀 다른 애가 또 존재한다? 약간 이렇게 생각했어요. 뭔가 가면이 존재할 거야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었어요. 약간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진짜 제 모습처럼 보여지기까지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는 제가 친구들한테 보여지는 나랑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랑 왜 이렇게 다르지? 약간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진짜 이상하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고 중학교 때는 청소년기잖아요. 약간 생각이 더욱더 많아지는 그때도 똑같이 나는 되게 좀 겉으로 보이기에는 되게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좀 노력하고 되게 신경 쓰고 겉에 신경 쓰고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는 좀 뭐랄까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고 상처도 많고 괜히 그런 아무튼 그냥 좀 상처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약한 면이 많은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막 점점 이렇게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저 스스로가 뭔가 바깥에 솔직해지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지금은 많이 솔직해진 편이라 생각해요. 아주 자랑스럽게 뿌듯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는 왜 나는 이렇게까지 솔직하지 못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일본 작가 중에 인간 실격이라는 책을 쓴 이름이 뭐였더라? 너무 오사이 다자무. 오사이 다저무였나? 다 아무튼 달라요. 다 네, 거꾸로인가? 달라요. 아무튼 아무튼 그 책을 예전에 한 20살 때였나 읽었었는데 그 책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작가의 사양이란 책도 있는데 그 책도 또 찾아보고 엄청 그런 책을 되게 인상 깊게 읽었었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좀 공감을 많이 받았던 전 약간 그 책이 좀 솔직히 보면은 약간 이상한 사람의 얘기 같다고 해야 되나? 정말 정신적으로 좀 굉장히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 지쳐있는 그런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안에는 사실 각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좀 내면적인 모습 진짜 솔직한 내면의 모습 그런 면들이 많이 담겨 있는 책이어서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도 나는 약간 이 사람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뭔가 어렸을 때부터 그 사람도 약간 본인이 보여지는 모습이랑 내가 진짜 속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랑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고 저도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내 스스로는 생각도 많고 고민도 많은데 겉으로는 굉장히 아무렇지 않은 척, 막 밝은 척을 하다 보니까 좀 스스로 압박감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선 좀 힘들게 지냈었던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괜찮아졌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좀 어린 시절은
뭔가 어른들이 보는 것보다 굉장히 좀 더 복잡하고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 각자 나름대로 고충이 있는 그런 시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린 시절이. 그래서 뭔가 제 동생들을 볼 때도 그렇고 어린 친구들을 볼 때도 그냥 막 단순하게 그냥 어린애로만 대하지는 않고 뭔가 좀 더 얘도 각자의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많은 거를 겪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겠거니 약간 그런 생각을 많이 가져서 제가 특히나 그래서 애들을 좀 더 좋아한다고 해야 되나? 좋아한다 해야 될지 눈여겨본다고 해야 될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걱정도 많고 하다 보니까 제가 고등학교에 진학을 할 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고 그런 거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누구나 다 가는 건데 괜히 또 기질상 걱정이 많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막 고등학교 가서 나는 공부도 못할 것 같고 성적도 안 좋을 것 같고 친구들이랑 교우 관계도 원만하지 못할 것 같고 그냥 온갖 걱정들에 굉장히 시달렸었어요. 왜냐면 제가 중학교까지는 여기서만 지내다가 고등학교 때 약간 뭐랄까 학구열이라고 해야 되나? 학구열에 좀 취해가지고 그럼 그나마 여기서 그나마 가깝지만 여기보단 좀 더 학구열이 심한 그 학예 노원구로 가보자 고등학교를 해가지고 이제 노원구로 진학을 하기를 결정을 했을 때 그때부터 이제 저희 그 극심한 스트레스가 시작됐어요. 뭔가 이건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음. 난 상봉동 토박임. 예, 상봉동 토박이라 나는 딴 데 가본 적도 없고 친구는 여기 있고 그리고 내가 거기 가면 왠지 막 그 이미지가 그냥 옆 동네인데도 그 대치동 있죠. 막 대치동 수준으로 저한테는 다가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 나 꼴찌하는 거 아니야? 막 싶어가지고 막 그런 온갖 걱정들에 시달리다가 갔어요. 그래서 그때 정말 얘가 어린애가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었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를 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진짜 그냥 똑같아요. 애들도 똑같고 뭐 고등학생 친구들이 뭐 얼마나 거기서 좀 그러겠어요. 그래서 가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그 과거의 그 두려움에 떨었던 그 시절이 좀 뭐랄까 좀 흑역사처럼 별거 아니었네 약간 무안할 정도로 별거 아니었네 막 싶을 정도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뭔가 사서 걱정하고 막상 계속 걱정하고 막 무서워하고 막 떨려하고 그러다가 막상 직접 부딪혀 보니까 그렇게 뭐 나쁘진 않았네 싶은 것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제야 깨달았어요. 그거를 뭔가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라는 걸 저는 꼭 직접 겪어야지만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이렇게 몸으로 좀 알아야지만 애가 좀 미리 알 줄을 몰라요. 딱 겪어야지만 알아차리는 그런 성격이어서 항상 된통 당하고 나서야 이제 한층 성장하는 그런 스타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갔을 때도 저는 처음에는 굉장히 막 두려웠어요. 내가 쟤랑 친구할까 말까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쟤 너무 공부 잘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혼자 막 신경도 안 쓰는데 막 혼자 막 괜히 신경 쓰고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때는 정말 그런 거에 좀 많이 사로잡혀 있었어요. 뭔가 제가 막 책을 좋아하고 막 생각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아이였다면 고등학교 들어가서는 갑자기 얘가 완전 바뀌어 버린 거예요. 성적 무조건 난 공부만 한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리고 아무리 같은 고등학교고 그렇다 해도 고등학교는 고등학교인 게 그때는 모두가 다 뭐랄까 대학이 모든 삶의 전부인 것처럼 뭐 지금도 고등학교가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약간 좀 신념을 가지고 그래 나는 대학을 위한 게 아니라 난 공부하는 그 자체의 과정을 이렇게 뭔가 열심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허물어지더라고요. 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여기서 배우는 것도 있으니까 뭐 대학이 뭐가 중요해 라고 처음엔 생각했어요. 근데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점점 이제 주변의 그런 시선과 기대감과
그런 거에 이제 짓눌려가지고 애가 완전히 그냥 바뀐 거예요. 저는 그때의 저를 저라고 정의 내리지 않거든요. 제 나름대로는. 저 혼자 막 그러는데, 그 정도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는 굉장히, 뭐라 해야 되지? 타락한 공예은? 노답 공예은이라고 저는 막 쓰거든요. 일기에 막, 노답 공예은 시절. 약간 이렇게 쓰거든요. 그 정도로 저는 고등학교 시절은 정말 제 나름대로 엉망진창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엄청 많이 생겼고요. 지금도 고등학교 친구가 제일 많고, 좋은 친구들도 너무 많고, 굉장히 좋은 시절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또 제 나름대로 제 안에서는, 그럼에도 절대 나는 그 과거의 그때로 돌아가진 않겠다? 라는 다짐을 하게 되는 게, 일단 저는 그 당시에 막 그런 거 있잖아. 공부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두는 그런 영재반이라고 해야 되나? 심화반? 심화반 같은 거에서 뭔가 지낸다는 그런, 뭐랄까, 한편으로는 굉장히 자부심과 그러면서도 막 떨어지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압박감? 네, 혼란감?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솔직히 저는, 이거는 사실 처음 말하는 건데, 저는, 그리고 공부로 약간 사람을 좀 이렇게 바라봤어요. 약간 공부 잘하는 게 다 잘하는 거라 생각했고, 공부 잘하는 게 최고라 생각했고, 열심히 하는 게 전부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살았었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을.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제 주변에 있었던 그런 공부 잘하는 친구들도 저는 나만 그랬을라나? 약간 다들 그렇게 어느 정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뭔가 그냥. 그래가지고 굉장한 그런 막 되게 겉으로는 아닌 척하고 겉으로는 그래 뭐 공부 나도 열심히 하지만 너도 열심히 하잖아 하면서 괜히 그런 거 있죠. 괜히 거칠해 하는 거. 걔 되게 그렇게 살았거든요. 막 나 이거 잘 몰라 하면서 다 아는 애 있죠. 막 그런 애 있잖아요. 막 나 공부 못했어 하면서 막 공부 밤새 하네. 막 그런 애 있죠. 완전 완전 그런 노답 인생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고3이 됐을 때는 제가 모든 대학 다 갈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내가 못 쓸 대학이 어딨어.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정신적으로 약간 좀 애가 점점 수준이 낮아지는 거예요. 진짜로, 진짜. 그래서 굉장히 내가 이렇게 새벽에 지쳐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내가 맛있는 걸 못 먹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엄마가 그때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이렇게 막 알잖아요. 학원 실어다 주는 거. 그리고 막 독서실에 데리러 오고 집 가고. 그리고 저는 또 학교가 머니까 엄마가 그런 걸 다 해줄 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하면서도 약간 제 스스로가 좀 힘드니까 별로 뭐랄까 감사함도 못 느끼고 막 짜증 같은 것도 많이 내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공부 잘하는데 그럼 괜찮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고3 때도 그래서 굉장히 좀 자부심이 뿜뿜했었던 시기예요. 집에서는. 겉에서는 안 그래죠. 밖에서는 나 모르겠어 이러고 글쎄 우리 같이 해볼까? 열심히 공부해보자 화이팅 이러면서도 집에 가서는 굉장히 갑자기 또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좀 뻔뻔해지는 거예요. 얘가 그냥 노답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막 원서도 엄청 높은 데도 많이 썼어요. 막 고려대도 쓰고, 이렇게 순위 따지잖아요. 대학 순위. 해가지고 딱 갈 수 있는 위에 대학을 다 썼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건국대 다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 당시에 준비할 때는 약간 건국대학교는 안전빵으로 그냥 안 되면 건국대 가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로 넣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결과를 봤는데 결과가 여기 하나 붙은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그래서 그때 제가 가장 좀 된통 당했던 순간이 그것도 한 번에 합격된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순환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합격된 애들은 공대를 안 가요. 더 좋은 데 합격을 해가지고 거길 가요.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또 와요. 걔네들도 또 좋은 데 되면은 거길 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애들 다 가고 겨우겨우 고른 애가 제가 된 거예요. 근데도 저는 그때 막 거기 합격 통보해주신 분께 어이구 감사하다고. 그때 제가 그 수능 수시로 가가지고 수시가 망했다. 망했다 해가지고 수능으로 가야 된다 이제는 담임 선생님이 해가지고 수능 상담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전 어디든 괜찮아요. 그래서 막 더 낮은 대학도 계속 나왔어요. 그 순위에서. 그런데도 저 무조건 그냥 합격할 수 있는 아무 데나 넣어 주십시오. 막 이러면서 우울하게 우울하게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막 해가지고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가니까 또 괜히 아쉬운 거예요. 내가 여기를?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그런 거에 좀 생각이, 괜히 혼자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어떻게 반수라도 해봐? 막 그런 생각을 1학년 내내 했어요. 막 1학년에는 괜히, 잘 몰랐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겉에 되게 신경 많이 쓰고, 아직도 겉에 주변의 의식에서 시선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약간 내가 겉에서 어떻게 보일지에 대한 그런 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여기서 내가 어떻게 겉으로 보이기에 좀 더 높아 보일까, 약간 이런 거 있죠. 더 빛나 보일까,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때예요.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속으로는 그런 거에 굉장히 좀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런 거 신경도 엄청 많이 쓰던 시기였던 거예요. 심지어 제가 가장 제가 이건 진짜 충격이다 했던 게, 제가 무조건 이거 테스트를 중학교 때부터 약간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는, 애들이 성향을 파악한다 해가지고 뭐 좌뇌가 발달되는지 우뇌가 발달되는지, 막 좌뇌가 발달되면 수학 이성적인 거고, 뭐 우뇌가 발달되면 예술, 뭐 감성, 이런 게 발달된 거다 해가지고 저는 한 번도 좌뇌가 발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수학, 과학, 이성 이런 거 꽝이에요. 그냥 태어나기를 그랬어요. 뭐 어떻게 어렸을 때부터 책이나 읽고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서 하는 순간 결과가 완전 바뀌었어요. 계산, 이성 이런 걸로 애가 결과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건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그런 거는. 그때 그런 결과가 나온 게, 저는 뭔가 제가 원래 저보다는 내가 되고 싶었던 사람? 내가 이래야만 한다. 난 무조건 감성 이런 거 없어. 이제는 뭐 책도 안 읽었어요. 그때는 뭔 책을 읽어. 책도 막 그런 거 있죠. 생기부에 쓸 때 딱 도움이 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만 읽고 막 공부 야 성적이 중요하지 하면서 굉장히 계산, 이성 이런 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워낙에 제가 좀 감정적인 사람이고 그런 감성이고 이성에 약한 사람인 걸 아니까 제 스스로 굉장히 채찍질한 거예요. 뭔가 난 이런 사람이 돼야겠어. 약간 이러면서, 그러니까 결과가 뭐 솔직하게 나온 것도 아닌 것 같고, 제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 돼야만 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반대로 나온 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지금 해보면 완전히 달라요. 지금은 이성 이제 하나 없어요. 무조건 또 이제 감성 이렇게만 가요. 또 이제 이성이 너무 부족해서 문제긴 한데, 그래서 약간 그런 게 그 당시에 저를 굉장히 대변해주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그렇게 대학을 가다 보니까, 그때는 사실 세상이 막 그렇게 막 넓어 보이지도 않았어요. 뭐 세상이 넓어. 지금 대학을 내가 여기로 왔는데. 막 이런 거 있죠. 지금 내가 더 높게 가야 되는데, 막 내가 주변에서 어떻게 보겠어.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막 1학년 때도 굉장히 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제 스스로 저를 평가하기에. 그리고 막 학교 수업도 그 당시에는 문학이 진짜 졸리다, 재미가 없다, 이거 뭐냐. 제가 영문학과 갔거든요. 그래서 졸리다, 이게 뭐냐 막 그러면서 별로 제대로 듣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성적이 신경 없었어요. 또 꼴에 진짜 답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공부는 하되 막 그렇게 흥미도 못 느끼고 그러다가 뭔가 원래 나로 좀 돌아가야겠다. 이제 그래도 대학을 오다 보니까 좀 지성이라는 거를 좀 배우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좀 그래도 저는 아무래도 대학교를 가면은 그래도
좀 놀려고 하는,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대학교를 가서. 공부를 좀 하고 싶었어요. 좀 더 좋은 지식을 갖추고 싶었고, 좋은 지성을 갖추고 싶었고, 그게 원래 제 꿈 중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학을 간다는 원래 의미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취지로 제 나름대로 원래의 모습을 되찾자라는 운동을 좀 시작을 했어요. 제 나름대로는. 제 나름대로 그런 운동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처음에 1학년 딱 1학기 때는 문학이 1도 재미가 없었고, 오히려 막 언어학 있죠. 언어학이라든지 뭔가 뇌와 뭐 언어의 이런 상관관계. 이런 게 훨씬, 난 차라리 이런 게 더 맞겠다. 약간 문법이나 언어학, 이런 게 더 재밌겠다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제 방학이 되면서 좀 여행도 많이 갔다 오고, 원래 여행 가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행도 다녀오고, 좀 책도 많이 보고, 좀 그나마 교양이란 걸 접하니까 사람이 좀 책도 많이 읽어보고, 좀 바깥 공기를 좀 쐬니까 사람이 원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물론 근데 완벽하게 돌아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래도 원래 저희 모습? 다소 나약하지만 그럼에도 감성적인 그런 여린 감성을 가진 사람으로 다시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여린 감성을 가지니까 굉장히 쉽게 변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들어요. 너무나 잘 예민해서. 그러니까 다시 또 조금만 괜찮아지면은 다시 또 잘 돌아오긴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신기하게도 문학에 미쳐있는 사람이 됐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이 원래 저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나갔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느 때보다 만족감이 아주 높아요, 저는 지금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던 과정이 뭘까? 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물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막 엉망진창인 과거를 좀 살다가 다시 좀 괜찮아지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삶이 너무 행복해요. 막 원래의 나로 돌아오니까 이제야 좀 숨이 쉬어진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철학 수업 같은 것도 전 굉장히 이런 고전적인 거를 중요시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구닥다리 것을 전혀 구닥다리라 생각하지 않는 세대거든요. 넌 뭐 이런 거를 저는 이런 거 되게 난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었어가지고 그런 옛날 것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막 철학 수업도 많이 들어보고, 막 문학 수업도 들어보고, 뭐 고전 소설 이런 것도 되게 관심 있게 들어보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맞더라고요.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그래 나는 이런 게 좀 더 맞는 사람이다 원래.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문학 수업만 많이 듣게 됐어요. 그 이후에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리고 전 원래 좀 어렸을 때부터 책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국어 성적이 되게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좀 좋았거든요. 저는 지금도 딱 한 가지만 말해요. 뭔가 이렇게 입시 상담이라든지 고등학교 학생들이 저한테 조언을 구하면은 전 조언 같은 거 안 하거든요. 저 조언할 만한 게 없어요. 저는 딱히. 근데 딱 하나는 그냥 책을 읽어라 였거든요. 근데 뭐 그렇다고 막 엄청 요즘엔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읽는 것 자체만으로도 사실 요즘 책을 안 읽게 되잖아요, 점점. 그래서 근데 책을 읽는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약간 그런 문학적인 감성이 약간 좋더라고요, 저는. 저한테도 맞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너무 과거에 성적도 좀 잘 나와요. 그래서 문학 성적도 괜히 지금도 그래가지고 더 좋은 건가? 아닐 거예요. 전 좋아서 하는 거니까. 네, 좋아서 하는 거고, 네,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좀 좋아하는 게 여행 가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저는 부모님한테 되게 감사한 게 저 혼자라도 여행을 보내주셨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친척들이 이렇게 유럽 여행 초등학교 때 갈 때 어떻게든 저 혼자 갔었거든요. 껴가지고.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다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가족끼리 뭔가 이렇게 되게 친척끼리도 뭔가 강해서 겨울 휴가, 여름 휴가 이런 걸 매번 같이 가던 사이였었거든요. 근데 이제 처음으로 이제 여행을
유럽 여행 같은 것도 가보고 막 다른 나라 여행도 가고 막 멀리 가고 하니까 그런 게 좀 쌓여서 그런가? 아니면 원체 그런 감성을 좋아해서 그런지 여행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저는 약간 여행을 좀 너무 좋아해가지고 대학 와서는 아, 여행이 나의 삶이다라는 이런 모토로까지 막 여행 가려고 돈 버는 거 아닙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는 처음으로 이제 3주 동안 이탈리아만 여행하는 방학 때 한 달 정도? 그걸 이제 여행 완전 좋아하는 제 고등학교 친구랑 같이 갔었는데 그때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갑자기 또 여행 얘기를 하면 또 여행 얘기가 너무 길어지긴 하는데 그 포인트는 그 여행을 다니면서 또 혼자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이렇게 거기에 그런 뭐랄까 거기에서 느낄 수 있는 약간 박물관 같은 거, 전 박물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느끼는 그런 서양의 그런 뭐랄까 철학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뭐 미술사학이라든지 그런 것도 많이 접하면서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이 갖게 되는 그런 계기 중에 하나로 또 작동을 했어요, 여행이. 그러기도 했고 또 제가 처음으로 그 다른 과의 영화 수업을 들었었는데 영화를 굉장히 많이 보여주셨어요. 고전 영화, 막 흑백 영화 있잖아요. 완전 옛날 영화부터 최근 영화까지 영화를 엄청 많이 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다 본 건 아니지만 짧게 짧게라도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나는 약간 이런 게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문화라고 해야 되나? 인문학? 이렇게 뭔가 기계나 이렇게 수학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저는 원체 그런 걸 안 맞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게 저한테는 굉장히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좀 책을 또 다시 또 많이 읽기 시작했고 영화도 많이 보기 시작했고 이제는 감성에 살고 감성에 죽는 그런 사람이 되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그래서 뭔가 감성적인 저로 돌아가다 보니까 생각도 당연히 많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약간 깊은 생각들. 옛날에는 뭐 단순하게 아, 이거 어떻게 학원을 어디로 옮길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다면 야, 저기 학원 잘한다던데. 저기 학원에서 뭐 어느 학교 전교 1등 다닌다던데. 약간 이런 굉장히 계산적인 고민만 했다면 점점 그냥 굉장히 깊은 고민이 저는 많아지더라고요. 저는 원래 그런 사람이니까. 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래서 원래 요즘에 중2병이란 말이 있잖아요. 알고 계시죠? 중2병이란 말 말고 대입병이란 말이 있어요. 대입병? 2학년이 되면은 이제 사회에서 아, 난 이제 뭘 해먹고 사냐. 라는 고민에 휩싸이는 그게 대입병이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취업난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와 함께 더불어져가지고, 와, 이제는 뭐 그렇게 막 많은 걸 즐긴 것도 아니지만, 이제 다시 또 스펙을 쌓아야 하는 시기가 왔고, 점점 뭔가 취업에 대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돈을 벌고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부담감이 또다시 중2병과 마찬가지로 대입병처럼 무게가 엄청난 짐으로 다가온다는 그런 대입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걸렸어요. 전 중2병도 안 걸린 사람이에요. 전 중2병 다 피해간 사람인데 대입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21살이 되자마자 와, 망했다. 갑자기 또, 와,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난 이제 또 어떻게 돈을 벌고 살 것이며, 이제는 내가 또 어떻게, 나 아직 21살밖에 안 살았는데, 앞으로 이 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사냐, 이런 고민이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그때 정말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어요. 정말 그런 대입병은 아마 모든 사람이 올 것 같아요. 정말 저도 그래서 정말 심각하게 왔어요. 막. 그 생각이 떠나질 않았어요. 와, 내가 그러면은 어떻게 과를 옮겨볼까? 내가 그 좋아하는 영문학과를 내가 버리고, 야, 지금 문학이 중요할까? 지금 취업이 중요하지 해서 막 국제무역학과? 막 국제무역학과 수업도 막 들어서 막 성적도 한번 좀 따보고 막, 그러기도 했고 막, 야, 너 경영 간다고? 제 영문학과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문학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다 그냥 성적 맞춰서 영문학과를 온 거지. 그래가지고 사실 저도 성적 맞춰서 영문학과 온 거고 영어 성적이 제일 좋아서 영문학과를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전 굉장히 좀 운이 좋은 사람이라 생각해요. 성적이 좋아서 과에 왔는데 그래도 과에 맞잖아요. 그것 자체만으로도 요즘에는 굉장히 운이 좋고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러지 않은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과가 내가 정말 원하는가에 관한 고민보다는 이 과가 나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를 이젠 따져야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제 친구들은 다 떠났어요. 경영으로 가고 경제로 가고 막 국제무역 가고 지금 난리 났어요. 문과대는 누가 문과를 요즘 다닙니까 이 세상에. 그러면서 야 너도 뭐 다른 거라도 좀 하나 더 해라 약간 이런 그래서 같은 영문학과 친구들끼리는 그런 고민이 참 많았어요. 야 나는 경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넌 뭘 할 거냐. 난 국제무역이나 해볼까 한다. 그런 고민들을 막 하는데 저도 막 이거 어떡하지? 나도 지금 위기인가? 약간 그런 생각이 너무 들더라고요. 저는 아는 거는 하나도 없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그냥 지금 하는 공부는 뭐 나쁘지 않다, 마음에 든다 라는 그거 하나였는데 그럼 이걸로 이제 내가 뭘 해먹고 살 수 있냐? 라는 건 1도 몰라요. 그런 건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어떡하지? 그러면은 남들이 좀 그냥 좀 노멀하다는 뭐 경영 가봐? 막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러면 또 다시 또 옛날에 저로 돌아가서 어떻게 그럼 학교를 좀 더 높은 데를 다시 가봐? 그럼 취업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막 한참 잠깐 스쳐가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와 그럼 이제 인생이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점점 깊은 고민에 빠져가면서 와 앞으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고민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직 저는 사실 그렇게 막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를 잘 헤쳐나간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앞으로 있는 그런 난관들을 극복할 자신도 없는 거예요. 하다못해 취업도 극복을 못 하겠는데 뭘 극복을 할 수 있겠냐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전 사실 그런 취업 같은 걸 극복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어요 저는. 별로 내가 왜 그런 걸 해야 되나? 라는 그런 권태감도 들고 하니까 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진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나라는 거에 대해서 답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어요. 정말 왜 정답이 없지? 하면서 그럼 이게 정답이야? 근데 이거 정답이기에는 아닌 게 너무 많아요. 그럼 반대로 B가 정답이야? B도 아니래요. 그러면은 뭐 C가 정답이야? 어디서든 정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스스로의 생각으로는 정답을 찾을 수 없고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도 없고 유튜브에도 없고 TV에도 없어. 그럼 이제 내가 21살 이 시대에 내가 찾을 수 있는 데는 없어요. 이제는 더 이상.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왜 답이 없지? 라는 고민이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어요. 그래서 모든 거에 대해서 답을 찾기 시작했어. 막 인생은 답이 뭘까? 도덕에 있어서 공예은한테 답은 뭘까? 이런 것도 있고 제가 관련된 모든 거에서 인간관계에서 정답은 뭘까? 이런 거 있죠. 답 찾는데 애가 갑자기 미쳐버린 거예요.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으려고 너무 노력을 한 거예요. 막 친구들한테는 내 인간관계에서 답은 뭘까라는 생각도 있고 이 큰 세상에서 나 하나라는 존재는 도대체 뭘까 막 이런 것도 있고 막 앞으로 미래의 답은 뭘까 아니면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답은 뭘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답을 내리는 거에 굉장히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의 저로 돌아가 보면 진짜 초등학교 때 그때부터 저는 좀 양면성이 많은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책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뭐 이런 것도 좋아하고 저런 것도 좋아하고 전 딱히 막 싫어하는 게 없는 다 좋아하는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라는 사람을 정답을 내리는데 제가 가장 싫었던 게 이런 양면성이었어요. 뭔가 난 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아? 약간 이런 거 있죠. 난 이것도 나쁘지 않고 저것도 나쁘지 않은데? 왜? 그러면서 전 근데 또 하나만 고르고 싶은 거예요. 정답으로 딱 하나만. 그러니까 그런 게 너무 압박감이 심한 거예요. 막 난 좀 MBTI라고 요즘 굉장히 핫한 건데 저는 MBTI도 할 때마다 바뀌어요. 저는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정말 저 그거를 주변에서 야 너 진짜 MBTI가 너무 궁금하다 좀 해봐라 했는데 뭐 매번 달라요. 매번 달라.
그래서 이제는 그 알파벳 4개 있죠. 그거 외우는 것도 이제 힘든 거예요. 아니, 못 외우겠어요. 전 그렇게 막 저는 그렇게 기억력도 좋은 사람은 아니고, 그리고 애초에 그런 걸로 이렇게 정의 내리기에는 사람이 너무 복잡하고, 저는 더더욱 복잡해가지고, 별로 흥미도 안 생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막 뭐 모차르트랑 같은 MBTI 이랬다가 아인슈타인이랑도 같은 MBTI십니다. 막 이러다가 막 괴테랑도 같은 MBTI라는 거예요. 막 그래서 별의별 MBTI가 다 나와가지고 그냥 관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더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와, MBTI조차 몰라 나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21살 때는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안 그래도 생각이 많은 나이니까 그 나이 때마다 달마다 생각하는 게 바뀌어요. 막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그래가지고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생각이 또 생기고, 알죠? 그러면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 거예요. 생각과 함께. 그런 걸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점점 허무주의자라고 해야 되나? 답이 어딨어. 약간 왜 철학자들 중에서도 막 뭐 하나 막 답 찾다가 결국에는 야, 유흥이 최고다 하면서 막 술 먹고 놀고 막 그러는 게 최고라고 하는 철학자들 꼭 있거든요. 그런 사람처럼 야, 뭐가 중요하냐, 지금을 즐겨,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점점 얘가 그렇게 변하는, 지금 제가 그래요. 지금이 딱 이게 지금 저희 현재 좌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그럼 애가 거침이 없어요. 이렇게 변동이 굉장히 심해요. 참,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안정성이라는 거에 대한 열망이 너무 커서 그런가? 원래 저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사람이어서 답을 찾고 안정을 찾자 제발, 그런 거에 굉장히 너무 좀 안정을 너무 갖고 싶어서, 그래서 21살 때는 안정을 찾으려고 불안정한 삶을 산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뭔가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서 이제 21살이 지나고 나서 점점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제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보고 배우고 하다 보니까 어째 아무리 답을 생각해도 답이 없는 삶이 더 많은 것 같은 거예요. 뭔가 좀 이렇게, 저는 그래서 좀 어른들의 삶? 좀 다른, 좀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삶? 이런 분들의 삶을 많이 이렇게 찾아봤어요. 그럼 이분들은 어떤 답을 찾으셨길래 이런 삶을 사셨을까? 이런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그럼 나보다 더 어른들은 어떤 답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게 너무 궁금해서 어른들을 좀 지켜봤었어요. 뭔가 굉장히 관심 가지고 봤는데, 어째 보면 볼수록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라라? 약간 좀 충격받았거든요. 어라라? 약간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온 건 뭔가 싶을 정도로 답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설마 답이 없나? 약간 이러면서 봤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좀 더 얘나 제발 잘 생각해봐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있다는 삶이 오히려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엉뚱한 말이 어딨어, 예은아? 넌 답이 있는 삶은 얼마나, 전 좀 그러니 약간 말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럼에도 저는 뭐 하나 확신을 할 수 없는 사람, 고민이 많은 사람이어서 확신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럼 정말 답이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건,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 이게 좀 더 옳지 않을까? 내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가면은 괜찮은 걸까? 저는 굉장히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서도 또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많은, 아무튼 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뭐 사람이 원래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나는 진짜 난 하고 싶은 것만, 일단 몰라,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할 건데, 그래서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해요. 그럼 이제 마음 한구석으로 예은아 괜찮을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두 가지가 같이 드니까 이게 또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저는 정말 좀 확신을 가지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제가 가장 좀 멋지게 생각하는 사람이 좀 단단한 사람이에요. 뭔가,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좀 확고한 사람? 근데 그렇게 확고해지기까지는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깊은 생각이라든지 굉장히 깊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사람이 단단해지기까지는, 내면이 단단해지기까지는. 그래서 와, 나도 단단해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일기를 쓸 때 저에 대해서 어떻게 썼냐면,
와, 이 여자는 뭐 어느 것 하나 확신을 하지 못하는 여자다. 이렇게 썼거든요, 제가 일기장에. 그 정도로 애초에 이런 것도 좋고 저런 것도 좋고 뭐 다 좋지 뭐 이렇게 좀 다소 낙관적이면서도 걱정도 많은 이상한 사람이다 보니까 뭐 하나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주변에서 뭔가 물어봐도 고민 상담을 해도 뭐 그것도 괜찮고 뭐 저것도 괜찮고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고민 상담인 거예요. 근데 전 진짜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저도 참 그게 좀 막막했는데 막 동생이 뭐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벌써부터 반응이 뭐 일단 모르겠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고 뭐 저것도 더 나쁘지 않지. 약간 이러니까 와 이건 진짜 이 언니 뭐냐 싶을 정도. 이 언니 뭐지? 막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동생이. 그 정도로 저는 뭐 하나 이렇게 딱 결정하고 뭐 하나만 딱 결정해서 따르고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또 거부감을 가지는 그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답이 없어질 수밖에 없죠. 결정도 못하면서 또 하나는 찾고 싶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또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롭히다 보면은 어떻게든 사람이 결론을 내고 그냥 끝내버리고 싶어요, 이 상황을. 그래서 제가 이제 휴학을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진 게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오히려 이렇게 괴롭힐 바에는 그냥 답 없이 사는 게 낫다. 뭐 이렇게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해가지고 지금은 좀 제가 하고 싶은 거? 그냥 내가 좀, 이거 재밌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고, 재미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해요. 근데 저는 재미없을 것 같아도 좀 하거든요. 왜냐면 뭔가 재미없을 것 같아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뭔가 막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거? 뭔가 거기서도 배울 게 있겠지 싶은 걸로 시간적으로 허비를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로 변했어요. 왜냐면 약간, 아, 맞다. 생각났다. 제가 생각난 게, 그래, 왜 이렇게 됐냐면은, 20살 지나고 21살이 되면서 약간 제가 모토가 고등학교 때 나의 반대로 살자. 이거였어요. 그러면은 괜찮아질 거다. 그러면은 내가 좀 더 성장한다. 약간 이런, 왜냐면 그 정도로 전 그때 제가 좀 점점 혐오스러웠던 거예요. 점점 싫은 거예요. 너무 부정하고 싶고 막 싫은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그럼 그때 반대로 살면은 일단 반대로 살아보자 하면서 괜히 그때는 도움이 되는 동아리 활동만 하고 그랬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막 시간 낭비해도 상관없으니까 다 해보자.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리고 그때는 인생이 되게 짧다 생각했어요. 뭔가 19, 18, 19살도 이제 점점 이제 끝이야. 막 왠지 그런 거 있죠. 굉장히 미래가 없는 것처럼 이게 다인 것처럼 굉장히 앞만 짧게 보는 넓게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그 단점이 저한테 너무 다가와서 그때의 반대로 어느 정도는 좀 답을 내리게 된? 뭔가 인생이 점점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반대로 인생이 짧다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인생을 길게 생각하자 했더니 좀 되는 게 좀 있는 것 같고 좀 더 재밌는 것 같고 좀 행복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 반대로 살면서 전 되게 힘들게 얻은 제 모습이거든요. 반대로 이러면 안 돼. 반대로 이러면 안 돼. 다른 걸로 이렇게 굉장히 하나하나를 굉장히 좀 세세한 것까지 부정해가면서 최대한 고친 저라서 지금 저는 그게 좀 성공했다 생각해요. 제 나름대로는 그 방법이. 그리고 그게 저한테 되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태어나기를 문학소녀였던 거고 태어나기를 그런 감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반대로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고 재미도 없고 이런 삶은 뭐 별로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번 살다 갈 거면 뭐하러 사냐. 약간 이런 생각도 들다 보니까 반대로 한 번 사는 인생은 즐겁게 재미있게 이러면서 좀 새로운 시도도 많이 하게 되고 별로 이렇게 막 재지를 않게 된 것 같아요. 약간 일상의 작은 부분에서도 뭔가 옷 살 때에도
별의별 스타일을 다 사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일본의 배우가 아오이유라고 굉장히 좀 엄마가 평가 내린 패션은 와 이상한 패션으로 결론 내리셨는데 막 진짜 처음엔 좀 이상할 수 있어. 막 옷을 여러 개를 막 다 입고 막 꽃무늬도 입고 막 빈티지를 다 입어요. 근데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런 스타일 너무 좋다 해가지고 그런 옷을 막 사요. 그런 옷도 사다가 굉장히 좀 정장스러운 옷도 막 사고 힙한 옷도 사고 막 저는 그런 게 저한테는 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저는 좀 지금은 그런 게 다 잘 어울리는 사람? 뭔가 하나를 결론을 내리려고 했던 사람이라면 지금은 이런 것도 다 어울리고 저런 것도 다 어울리고 그런 사람으로 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삶을 살면서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항상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뭔가 제가 그거를 굉장히 많이 된통 당하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뭔가 저한테는 전부일 줄 알았던 대학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사실 저는 근데 아직 어리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왜냐면 저 아직 많은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가 그렇지 않으면은 저는 또 너무 여려가지고 또 엄청 휘청거리게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세상엔 별일이 다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고 별일이 다 있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 정신 건강에도 좋고 앞으로 제 미래에도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이 두 가지로 일단은 지금은 좀 사는 것 같아요. 뭔가 일단은 내가 원하는 걸로 일단은 많이 하되 그게 그게 언젠가 나한테는 득이 될 수도 있지만 실이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명심해야 된다? 그럴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걸 받아들일 준비도 조금은 하는 그런 마음가짐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뭔가 인생이 저는 좀 되게 이렇게 이런 과정을 좀 겪다 보니까 처음에는 25살에는 취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막 졸업하면 취직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대입병 걸렸을 땐 막 그랬어요. 왜냐면 주변엔 그런 걸로 보였거든요. 다들. 그래 보였거든요. 군대 갔다 오면 졸업하고 취직하고. 저는 군대도 안 가니까 졸업하면 취직.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점 생각을 바꾸다 보니까 좀, 좀 제가 더 젊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게 막 제가 진짜 20대여서 젊다라기보다는 20대여도 젊고 뭐 20대 중반이어도 젊고 30대도 젊고 저는 엄마도 젊다 생각하거든요. 저희 엄마도. 그래서 저는 약간 저희 엄마가 아이를 셋을 키우다 보니까 당연히 본인 스스로가 좀 본인을 굉장히 뭐랄까 많이 케어하지 못하는 본인보다는 당연히 자식을 더 많이 케어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뭔가 본인한테 더 쏟을 시간이 없어서 더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스스로 뭔가 좀 자신의 세월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한탄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전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약간 그게 좀 약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 같아요. 저는 뭐 언제든 뭐 젊다 생각하면 젊은 거고 뭐 할 수 있다 생각하면 뭐 하는 거고 뭐 약간 지금은 진짜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또 이렇다고 말씀을 드리지만 또 언제 변할진 진짜 몰라요. 저도 장담을 못해요. 지금까지도 너무 많이 변해온 사람이어서 또 갑자기 한순간에 아니요 전 취업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나타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이제는 미래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약간 이럴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약간 미래를 위해서 살고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바뀔진 몰라요. 그거는 저도 장담을 못해요. 근데 바뀌더라도 지금은 약간 음, 내가 내 편이 되어주자?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상에 뭐 저 말고도 내 편이 또 그렇게 쉽게 다 오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참 제 스스로 저를 되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고, 나쁘지 않은 사람이다? 라는 생각도 되게 가진 것 같고, 지금처럼 저 자신감이 뿜뿜할 수가 없어요. 제 삶에서는. 나름대로는 저는 저한테 되게 만족을 하고 있는 시기이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거를 하려고 노력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걸 하지 않으려고도 노력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뭔가를 많이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냥 가만히 있기도 해요. 그냥 한동안은 막 이게 이번 게 대표 케이스인데 그 마을과 아이들 다큐 할 때가 너무 그것을 저는 좀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아 오랜만에 좀 꽂히는 걸 만났다 해가지고 그때가 좀 엄청 재밌게 막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휴학하기 전에는 좀 너무 고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대학 생활을 되게 좀 바쁘게 대학 생활이라는 게 3개월이 너무 짧잖아요. 방학도 길고 돈이 아까울 정도로 짧잖아요. 그 시간 동안 뭔가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굉장히 바쁘게 살았거든요. 바쁜데 생각도 해야 돼. 애가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애가 번아웃이 와서 3개월 동안 그 방학 동안은 늦게 일어나고 늦게 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막 그런 시간을 한동안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질리더라고요. 그 생활도. 그러면은 또 한동안 또 미친 듯이 뭔가를 또 열심히 해요. 저는 약간 패턴이 그렇거든요. 지금 알아낸 패턴인데 뭔가를 한동안 열심히 하고 한동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뭔가 안 하는 것도 저는 좋고 뭔가 하는 것도 좋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지금은 뭔가를 참 많이 하면서 뭔가를 참 안 하는 그런 참 또 양면적이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제는 저를 정의 내리는 거는 그렇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이 들고 유일하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그거예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게 딱히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약간 나를 딱 하나로만 딱 제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저를 좀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흔히 말하는 그 취업할 때 자소서라고 해야 되나? 전 대학교 갈 때도 자소서를 써봤잖아요. 그때부터도 나라는 사람을 소개하는 거에 대한 중요도? 그런 걸 좀 해야 된다라는 걸 요구를 받았어요. 근데 저 진짜 그때부터 좀 쓸 게 없는 거예요. 딱히. 뭐 이렇게 쓴다고 했는데 이게 난가 싶기도 하고 지금도 자신 없어요. 뭐 회사에 낼 자소서를 막 그런 거 학교에서도 그런 거 해주거든요. 뭐 자소서 봐주고 첨삭해주고. 근데 전 그런 거를 애초에 자신이 없고 할 생각도 없고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해요. 언젠간 해야 될 날이 올 수도 있나? 약간 싶기도 하고. 근데 진짜 하기 싫으면 어떡해요. 그래서 안 하고 있긴 한데. 그래서 뭔가 저를 정의 내린다는 게 좀, 저 스스로는 좀 너무 힘든 것 같고, 정의 못 내릴걸요? 아무도? 참, 요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네, 그래서 좀 한편으로는 불안정한 사람이라는 거에도 동의해요. 단단하지 못하고 다소 불안정하다. 근데 그게 저인 걸 어쩌겠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와, 왜 나는 TV에 막 저 사람처럼 단단하지 못할까? 왜 나는 이 작가처럼 이러질 못할까? 생각이 참 올바르고 깊고 이런 사람이 멋있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싶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저여가지고 제가 이거를 바꾸고 싶고 싫어하면은 안 되겠더라고요. 난 나를 좋아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안 하기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마음이 많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지내는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 원래는 교환학생 가려고 휴학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월 달부터 교환학생 시험 공부를 했어야 돼요. 근데 다른 거 하느라 벌써 7월이잖아요. 다른 거 하느라 이미 시간을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마음이 내키면은 뭐 언젠간 하겠죠. 그래서 그냥 저냥 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좀 즐기고 딱 하나 아쉬운 거는 코로나라는 거. 그게 조금 슬프긴 한데 그래도 나름대로는
좋은 휴학을 보내고 있지 않나? 왜냐면 휴학하는 거에서도 요즘은 두려움이 많아요. 왜냐면 휴학을 한다는 건 곧 뭐랄까 딱 바로 졸업하고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고, 요즘은 휴학도 잘 안 하고 바로 스트레이트로 하는 걸 좀 좋아하고, 또 좀 이게 한국 사람들이 특성인가? 휴학할 때 뭔가 할 게 없으면 되게 불안해해요. 근데 뭐 그래서 저는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긴 한데, 전 근데 그래가지고 그게 조금 싫더라고요. 뭔가 휴학하는 거에도 굉장히 큰 고민이 필요해요. 이 시간을 내가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낼 것인가라는 생각을 꼭 해야 되거든요. 휴학할 때는. 근데 저 그런 생각이 없고 그냥 휴학 신청부터 하고 본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좀 좋은 휴학 생활을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보면 아닐 수도 있겠죠. 와, 쟤는 뭐 저러냐 약간 이럴 수도 있는데 뭐 어쩌겠어요, 내가 이런 거를. 그래가지고 지금은 그냥 저냥 공예은으로 산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굉장히 어 부, 부지런하면서도 약간 한량인 약간 이런 사람이지 않을까 지금은. 네,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나란 사람한테 영향을 가장 미친 거는 일단은, 이게 참 좀 이상한 답일 수도 있는데 저요. 뭔가 그러니까 뭔가 이거 말할 게 딱히 없는데 딱 생각나는 게 저밖에 없네요. 약간 과거의 나라고 해야 되나? 과거의 나인 것 같고, 또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데, 제 고등학교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약간, 그 친구한테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약간, 그 친구를 보고서 약간, 나도 약간 저렇게 되고 싶다? 굉장히 착하고, 바른 친구예요.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제가 그나마 좀 고등학교 때 최소한의 도덕성을 지킨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좀 그래요. 약간 그 친구? 갑자기 생각이 나네. 그리고 친구 생각이 좀 나고, 그거 말고는 뭐 여행. 여행 진짜 좋아해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때 막 되게 공부만 하고 하지만 사실 여행도 좀 갔거든요. 여행 틈틈이 꼭 가야 되는 약간 사람이어가지고, 여행, 네, 여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유롭게 제 나름대로는 그 어떤 때보다 자유롭게 살고 있긴 한데, 그게 뭐 제가 지금 이 나이여서 그런 걸 수도 있고, 또 언젠가 또 된통 크게 당할 수도 있다라는 항상 생각이 있어요. 근데 제 주변의 어른들은 뭔가, 저는 좀 되게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좀 드물잖아요. 이런 많은 어른들을 만나기가? 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러게요. 저는 사실 저희 아빠를 진짜 많이 존경하거든요. 그리고 좀, 저를 약간 좀 응원해주는 사람? 그래도? 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뭐, 막 그렇게 엄청나게 막 엄청 좋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 엄청 좋은 사람들만 있다라는 건 아니에요. 뭔가 사람이 막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라는 거에서 오는 좀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감사함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길게 한 게 너무,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처음에는 진짜, 10분도 안 되고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고민을 했는데, 오히려 반대의 상황이 펼쳐니까 이것도 너무 또 조금, 그러네요. 이게 너무 짧아도 안 되고, 사람이 참, 과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참,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그게 너무 조금 그렇고요. 그리고 약간 그냥
이야기잖아요. 뭐 그래서 그냥 좀 사실 좀 많이 뭐랄까 영향을 주지 못할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막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얘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신기하다 막 약간 이렇게 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할 거예요. 아, 되게 어려운 얘기를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교롭게 정말 이렇게 1시간 동안 쉬지 않고 폭포수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예은이란 친구가 굉장히 열정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진짜 생각을 많이 한다고 느꼈던 게 뭐냐면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굉장히 타자화해서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객관화 시켜서 다른 사람 얘기하듯이 말을 많이 해서 그냥 진짜 이제 계속 얘기한 게 본인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고 얘기를 들으면서 질문하고 싶었던 건 아니고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게 아닐까. 네, 그래서 나의 20대는 어떤 생각을 했었나?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돌아본 것 같아요. 잘 들었습니다. 고3인 아들이 있어서 굉장히 되게 불안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은님을 보면서 우리 아들도 좀 이제 변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뭐랄까 편안하게 지금 굉장히 억압되어 있고 그런데 이제 좀 편안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 희망을 봤어요. 예은님을 보면서 그리고 뭐 아침에도 살짝 페북을 보면서 고3짜리가 자살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았는데 그것도 이제 쓰레기 봉투 이러면서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근데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다른 조카를 봐도 고등학교 시절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시절 뭐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때와의 그 고등학교 시절은 너무 달라서 그래서 참 많이 아프고 근데 또 이렇게 그 시기를 어찌됐건 거쳐서 넘어가면 그래도 그나마 좀 이렇게 예언님처럼 좀 이렇게 풀어져서 다시 자기 본인으로 찾아갈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있어서 좋았고 저희 딸도 지금 막 이렇게 이제 뭐랄까 그렇게 이제 한 학기 1년을 이제 딴 생활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딸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내면의 힘이 이렇게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이 있고 좀 아까 뭐 고등학교 때 그런 이중적인 양면적인 이렇게 근데 모든 사람들이 다 양면적인 것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다 보면 더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뭐 하고 싶은 거 안 되더라고요. 저도 꿈이 어렸을 때 커피나 영화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커피 만들고 영화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는 지금 돌이켜 보면 비행기 조종하고 싶었었는데 근데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그런 것처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유 있게 사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좋아하는 거 홍콩 영화 좋아하잖아요. 그지? 그죠? 그래서 보기 좋아요. 그런 모습이.